이남훈 대표님은 역시 하시는 건데, 조준호 사장인데요. LG전자 사장입니다. 31일 날 그저께죠. 독일 베를린에서는 비파 2017을 통해서 하반기 전략본을 발표했죠. V30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지금 V 시리즈가 있고 G 시리즈가 있어요. 국폰이라고 하는 G 시리즈가 있고 V 시리즈가 있고 두 가지가 나오죠. 삼성은 노트 시리즈가 있고 그냥 S 시리즈가 있고 두 가지씩 나오고 있는데 V30를 발표를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LG가 새 스마트폰을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인파에서 선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노트 8의 도전장을 내린 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홍보선 추천해보겠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쉽게 찍고 보낼 수 있다. 전 세계 기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 선을 보인 LG의 새 전략본 V30입니다. 일단 화면 크기가 전작인 V20의 5.7인치에서 6인치로 커졌어도 전체 제품 크기를 줄였고 무게도 158g으로 가볍습니다. DX, RL 등 고급 카메라에 쓰는 유리 렌즈를 장착한 점도 눈에 띕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내부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대화면이지만 보기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 특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LG가 가전제품 중심 박람회인 이파에서 모바일 신상품을 소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9분기 연속 적자 속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면에서 삼성이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절치부심이 엿보입니다. If it comes to the market the right time frame, so it will be hopefully October, it can be a very successful smartphone for the Christmas season, definitely.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능에 특히 여성 편의에 맞춘 디자인에 높은 평점을 주면서도 스마트폰의 혁신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얼마 전 갤럭시 노트 8을 선보인 데 이어서 조만간 이번 달 안에 새 아이폰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스마트폰 3사의 프리미엄폰 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표지격부터 표지만 좋지요. 자. Okay, Google, take the summer blockbusters in a video. Hi, Big Betty. 보셨습니까? 네. 근데 카메라 기능은 원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번에 이제 LG에서 나오는 이제 V30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카메라 기능 성능밖에 없죠. 설명하는 게 거기. 그래서 카메라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다 휴대폰 들고 다니고 활용하는 게 전화 통화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말고 대부분 다 요즘 카메라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최근에 스마트폰 구입한 사람 중에 거의 30% 이상이 최근 발표된 뉴스에 있어요. 30% 이상의 새로운 앱을 하나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앱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앱을 별로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원래 초창기 때 내놨을 때부터 좀 카메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많았어요. 아이폰에 대해서. 왜냐면 아이폰은 사진을 왜곡시킨다라고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셀카 찍는 거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거 설명드렸었죠. 지난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찍는 사진들을
사람들 보기 좋게끔 편집해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는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기능 전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을 보여주는 거 멈추고 서만 썼는데 아이폰 편집해 주거든요. 사람들 잘 모를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아주 바로 보면. 그래서 아이폰을 좀 호평하는 게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좋죠.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오면 좋죠. 좋은데 그게 사실 편집 기능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아이폰을 그래서 좋아하는 게 그래서 많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LG 폰 같은 경우는 그런 자동화 기능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맞추는 게 세팅해주는 기능이 많았어요. 삼성은 전부 자동이고 얘는 LG는 하나씩 제가 맞추는 기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바뀐 게 삼성이 자동 조정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맞추는 그런 기능이 많이 추가되는데 LG는 반대로 또 이제는 자동을 삼성과 LG가 정반대로 가요 항상. 재밌어요. 전략. 서로 전략이 그래서 지금 LG 하나 사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기능을 비교합니다. LG V20하고 V30 이걸 새로 나온 V30하고 오른쪽에 갤럭시 노트 8하고 세 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V20이라고 갖고 예. 있습니다. 세 개. 네. V20. 이나무 대표님 LG 출신이라고 들었네. LG만. V20가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가 조금 커졌죠. V30가 좀 커졌어요. 6인치로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8이 새로 나온 게 6.3인치 커졌고요. 자, 픽셀, 자, 요게 이제 언론 이제 나온 건데요. 이게 더 기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잡지예요. 잡지에서 실린 평인데 거기 보면은 픽셀당 인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 오늘도 이제 그러면 인치당 픽셀 수를 말하는 거죠. 이 표현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이 PPI거든요. 픽셀 퍼 인치예요. 그래서 인치당의 픽셀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현재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600을 넘어가는 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500대가 한계인데 근데 삼성에서 어떤 노트가 522가 가장 높았었는데 V30가 가장 높게 구현을 했어요. 533 PPI까지 갔습니다. 이제 크기가 나와 있고요.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158g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무게가. 네. 화면 바디 대 화면 비율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베젤리스에서 과연 얼마나 화면이 꽉 차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LG 마크를 빼버렸죠. 앞에 빼버렸고 81.21%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거의 뭐 다 차지할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는 보니까 1600만 원소, 여기 1600만 원소를 기억했죠. 삼성이 아직 1200만 원소로 가고 있고요. 1.8, 1.6까지 갖고 이제 조리개가 1.7입니다.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다 됐어요. 이번에는 전부 다 듀얼 카메라고요. 듀얼 카메라 두 개가 카메라가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두 개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동시에 찍어요. 얘가 찍어서 순식간에 보정을 하는 거예요. 합쳐서 순식간에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넓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화면이 넓어지고 셀카 찍을 때 특히 좋아요. 셀카 찍으면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좀 우리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요거로 찍게 되면 굉장히 넓어져요. 듀얼로 찍으면 넓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을 감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운드가 32비트, 음원을 끝내줘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V20 보면은 이어폰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비에노 굉장히 좋거든요. 귀에 오래 꽂고 있어서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이어폰을 쓰고 있어요. 칩셋은 이제 이 칩 들어가는 CPU죠. AP라고 흔히 부르는. 이게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이 835가 들어갑니다. 예, 삼성도 835가 들어가는데 삼성은 여기다가 자기네 거하고 엑스노스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 종류고요. 그다음에 웹은 6기가. 조금 안타까운 게 4기가예요. 조금 적어요. 4기가. 물론 아이폰은 아직도 2기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장 공간이 64기가 이상. 요즘 사시는 분들은 64기가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용량이 충분할 거면 64기가 정도면. 네, 참고로 저는 128기가 현재 저는. 그다음에 다 방수 방진 다 되죠. 68등급 IP 예전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mAh가 3200, 3300, 3300 거의 비슷해요. 지문인식, 음성인식, 얼굴인식 다 들이대죠. 홍채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이 처음 들어갔어요 이번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인공지능 구사가 들어갔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여기 당연히 빅3인데 구글도 같이 기본적인 걸 지원해 주긴 하죠. 그다음에 페이, LG 페이가 들어가고요. 삼성 페이 들어가 있고 사운드 멀티가 좋아요. 그다음에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했지. 이거 뭔지 아세요? 밀리터리 스펙. 밀리터리 스펙. 미 국방부에서는요. 이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가진 걸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해서 군부대 미국 군에 납품할 수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그 품질 기준 통과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요거 쉽지 않아요.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통과됐어요. 밀리터리 스펙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라든지 먼지, 그죠? 군 현장에서 쓸 정도의 강도 이런 거 다 빛이라든지 물 뭐 이런 거 진흙 뭐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통과된 거. 우리는 참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여기가 522 PPI죠. 533 PPI고 보시면 삼성 걸 비교해 놓고 보면요. 삼성 거와 갤럭시 노트가 522 PPI입니다. 현재 PPI가 주로 해상도가 기본 구성되어 있는 해상도가 2960 곱하기 1140까지 현재 구현이 됩니다. 그 안에서 화면 크기가 2.3인치 현재 노트 8이요. S7부터 보시면 화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화면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나중에 얼마나 커질까요? 이제 스마트폰인지 이게 태블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새로운 용어로. 태블릿이라고 패블릿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합친 태블릿이라고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픽셀 단위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사이트 픽센서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기종별로 다 전 세계 모든 폰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픽센서티라고 하는 사이트 참고해서 보시면 밑에 있죠? PPI 리스트 다 보실 수 있어요. 해상도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해상도에 대한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로 좀 요거 한번 조금 보여드렸었어요. 오늘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동 진짜 많네요. 자, 해상도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화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면이 어떤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카메라 탭을 해상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숫자 높을수록 당연히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가로세에 몇 개의 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적은 것일수록 당연히 흐려지는 거고 해상도가 좋으려면 당연히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해상도 얼마를 지원하는지 여러분의 카메라가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어떤 화소를 갖고 있는지가 일단 첫째가 돼야 됩니다. 첫째.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있다고 해서 화소만 높다고 해서 잘 찍는 건 아니에요. 화소만뿐만 아니라 조리개 값이라든지 다 합쳐졌을 때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카메라만 화소만 좋다고 다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픽셀은 뭐냐? 우리말로는 한자는 화소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화소. 다시 한번 화소.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시작. 픽셀, 픽처 엘리먼트 합쳐서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단위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도 이 화소 단위의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가 렌즈가 다 장착이 돼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불렀죠. 옛날 폰들 볼까요? 보시면 200메가, 200만, 300만. 정말 옛날 추억의 폰들이에요. 옛날 폰들. 초콜릿 폰, 옛날 슬림 슬라이드, 벤츠 폰, 옛날 폰들 있죠? 네. 옛날 이런 폰들 가지고도 다 잘 찍었어요. 예전에. 이게 찍었었죠. 이런 폰도 있었나 싶을 정도의 폰이 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좋아지면서부터는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후면 카메라 2개씩 장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쫙 올라갔죠. 이제 막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노트5가 사실은 1,600만 원 썼어요. 올렸다가 최근에는 전체적인 조정을 좀 했죠. 최근 1,200만 원으로. 그래서 노트5까지 1,600만 원까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애플 아이폰을 볼까요? 아이폰은요. 보시면 아이폰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좀 이게 좋아지는 값이 있는데 화소만 높이지 않고 카메라 전체적인 성능을 같이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폰은 좀 달라요. 다른 데처럼 화소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특징이 1,200만 화소 이상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상도 부분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해상도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도 나갑니다. PPI인데 픽셀스 퍼 인치 아까 PPI라는 부분 바로 요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계속 제가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졸려서 하림을 헤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디지털 이미지의 해상도를 측정하는 단위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존재하는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이걸 PPI라고 부릅니다. PPI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50 PPI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은 다 500 PPI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530 정도 됩니다. 1인치 50개 점과 세로 1인치 50개 점 해서 2,500개 픽셀로 이루어진 거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숫자는 이거는 추정치예요. 추정치. 이거는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서
이런 픽셀에다가 이 그림 속의 작은 사각형 안에 화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딱 이 숫자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계산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DPI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옛날 프린터 다니면서 쓰던 거. 프린터 다니 도트. 그래서 안에 점이 몇 개가 찍히냐를 가지고 봤었던 게 도터 인치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인쇄물을 놓고 할 때. 해상도가 화면을 놓고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쇄물에 있고, 그러니까 다 해상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해상도 측정을 해도 여기서 요 PPI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성능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PPI는 우리가 출력된 것을 가지고 여기 PPI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카메라의 성능을 얘기할 때 측정할 때 단위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PPI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PPI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더 섬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화면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PPI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건 약간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갑니다. PPI는 요렇게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의가 수학이에요. 수학. 피타고라 들어보셨나요? 피타고라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엄마를 속이느라고 용돈을 받아내라고 피타고라스 집에 학교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책상 정리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돈을 자꾸 받아냈다는 일화가 있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갖고 A와 B를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오늘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PPI 캘큘레이터, 자동으로 PPI 캘큘레이터가 있어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입력만 하시면 이게 모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 그 PPI를 전부 다 계산해주고 해주는 그런 게 쫙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SBNB라고 하는 여기 독일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PPI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쭉 계산이 돼서 나오게끔 인치를 계산되게끔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계산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에 요즘 듀얼 카메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듀얼 카메라는 삼성 꽤 안 넣었었는데 이번 노트 8부터 처음으로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듀얼 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요즘 LG 거는 뭐 진작부터 V20부터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듀얼 카메라가 장착, 카메라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자, 그럼 듀얼 카메라 도대체 뭐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오늘 집중 분석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듀얼 카메라가 뭐냐 이거죠? 독립적으로 2개의 렌즈 센서가 달렸어요. 그래서 근데 카메라가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2개가 센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같이 입체적인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렌즈를 2개 달아서 여러 가지 기능을 2개를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해서 화상 처리를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듀얼 카메라. 듀얼 카메라를 요즘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점점 많이 들어가죠. 앞에 전면 카메라 있고 뒤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셋이 달리니까 굉장히 아주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듀얼 카메라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V10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를 착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듀얼 카메라 플러스 최근에는 OIS 기술, 떨림 방지 기능, 그것도 같이 가지고 있고 오토포커스 기능까지 요즘 참 기능이 요즘 웬만한 요즘 그 카메라들보다 훨씬 좋아요. 일반 카메라보다도 굉장히 잘 장착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 뭐 카메라가 이제 특히 이제 LG가 카메라를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G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아주 카메라 기능이 잘 나왔었는데, 예전 카메라 G5 때 나왔던 카메라 G4부터 기능이 확 좋아졌거든요. 근데 G4부터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이 아니고 손으로 LED에 조정을 해줘야 돼요. LED. 그게 전문가들한테는 좋은데 카메라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그 초보자들한테는 뭐 세팅을 자꾸 하라니까 이게 귀찮거든 이게. 사람들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알아서. 근데 이게 알아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초반에 좀 외면을 당했어요. 초반에 그것 때문에 기능이 너무 좋아서 외면을 당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더 좀 섬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듀얼 카메라까지 들어가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약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또 많이 찍는 게 또 요즘 3면 시도 카메라. 저도 종종 제 페이북에도 올린 거 보셨죠? 한 번씩.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요건데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찍어서 하면은 굉장히 3면 시도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신기하고 좋습니다. 요즘 카메라, 전통의 카메라 강자였던 코닥, 물론 한 번 쓰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부활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코닥 360, 이것도 새로 내놓고 있고, 니콘에서도
전통적인 카메라 강자들이 이제는 최근에 3인치도 카메라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진이 참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저 작가 이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바로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사진은 맞춰주시면 정말 좋은 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놓으시고 보시면 카메라에 보면은 이런 노출값이라는 게 있어요. 노출값만 잘 조정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낮은 것부터 지금 보입니다. S2, S5 보면 노출값이라는 게 있어요. 노출값. 찾아보시겠어요? 노출값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노출값이 있습니다. 더 높은 버전을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노트 시리즈, 또 옵티머스 옛날 시리즈도 이렇게 나와요. 밝기라고 나와요. 밝기. 옛날 거는 밝기. 요즘 걸 볼까요? 노트 4부터 볼까요? 그럼 노출값 이렇게 나와요. 노출값. 근데 요런 걸 보시려면요. 요걸 요즘 최근에 구입하신 스마트폰은 최근 한 2년 동안 정도에 구입하신 노트북들은 반드시 HDR을 꺼주셔야 돼요. 꺼야만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와요. 이건 자동이거든요. HDR.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이게 밝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건데 이걸 꺼셔야 돼요. 꺼야만 이게 보여요. 그 중에서 보면은 노출값이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셔도 어두운 데서 사진 잘 찍으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셔도. 요거 하고 그냥 화이트 밸런스 요거 많이 쓰시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ISO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밝기를 조정해 주는 이게 HDR이 여기 있거든요. HDR 켜고 끄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위치 태그 기능이고 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노트북 같은 것도 또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노출값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S7이나 S7 엣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카메라 화면이에요. 카메라 화면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요게 보여요. 여기 딱 보여요. 오른쪽 밑에 이게 노출값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노출값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조리개거든요. 그 다음에 ISO가 나와 있고 화이트 밸런스 여기에 오토포커스 쭉 다 있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저기 맨 밑에 이게 노출값입니다. 빛의 양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자, 노출값이란 뭐냐? 시작. 밝기나 어둡게 해주는 빛의 양의 수치. 이게 ISO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어두운 데서도 잘 찍으실 수 있어요. 노출값만 잘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노출값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출값만 배워보겠습니다. 노출을 어떻게 잘해주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세요. 이렇게 같은 곳인데도 이게 다르죠. 이렇게 볼까요? 얘가 지금 어떻게 하나 봐요. 노출값이 밑에 보시면 0에서 잘 보세요. 0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환해지고 마이너스 갈수록 흐려지죠. 그렇죠. 어두워지죠. 요것만 하셔도 어두운데 이게 어두운데 실내에서 이렇게 보통 빛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서 보면은 역광 들어오고 그래서 참 찍기 참 힘들어요. 이럴 때 노출값만 조금만 조정해도 굉장히 선명히 잘 나와요. 이럴 때 노출값을 얼마나 해줄 거냐 이거죠. 노출값은 밝거나 어둡게 해주는 건데 노출값 찾으셨어요? 사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만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게 플러스 2는 어두울 때 맞춰놓고 쓰면 딱 좋아요. 야간에 어두울 때 플러스 2 정도 1에서 2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밝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 빛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잘해줘도 굉장히 또 잘 나와요.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도요 노출을 내가 줄여야 되겠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노출을 줄이잖아요. 자 환하잖아요. 너무 빛이 저쪽에 있어서 이 안 보이죠 꽃이.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하면 더 어두워져요. 이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플러스를 1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1만 하도 오히려 바탕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면서 얘가 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역광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밝게 해줘요. 그래서 역광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1 정도로 해주셔야 달라집니다. 또 볼까요? 보시면 이런 거 하면 아주 멋있죠? 여기 하면 나오죠. 이런 데도 이렇게 그늘이지거든요. 이런 것도 밝기 조절을 조금만 해주셔도 굉장히 선명히 나오고요. 이럴 수 있어요. 같은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럴까 이거죠. 이게 바로 노출 부분들을 특히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아까 노출 부분만 조금만 조정해 주셔도 좋다 보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노출을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있어요. HDR 있어요. 다 있어요.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는 최근에는 오래전에 나온 스마트폰은 기종이 낮은 거는 없어요. 기종이 낮은 거는 HDR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HDR에는 모든 게 다 자동이 돼버려요. HDR이 자동 기능이거든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이 보통 D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HDR을 자동으로 찍게 되면 이제 편해요. 얘 노출을 자동으로 지가 조정해 주는 거니까. 낮에 찍을 때는 HDR만 해도 예쁘게 나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좀 밤에 찍거나 어두운 장소에서 찍을 때는 HDR을 끄고 또 실내에서 결혼식장 같은 실내에서 찍을 때 있죠. 이럴 때 HDR 놓고 찍으면 백발백중 사진 다 망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HDR을 끄시고 노출만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사진. 노출만 조정해 주셔도. 근데 HDR이 좋은 점도 있어요. 바깥에서 야외에서 낮에 찍을 때 좋아요.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HDR 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은 밝은데 밑에는 안 나와요. 근데 자동으로 HDR 온 흐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HDR이 장점이 많아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자동. 찍어보면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HDR 켰을 때 껐을 때. 그러니까 편해요. 우리한테 쓰기 참 좋습니다. HDR을 키면 이렇게 키고 끄고. 자, 디테일이 잘 살아나죠. 좋아요. 그러니까 잘 쓰면 좋은데 언제 쓰시라고요? 낮에. 끄고, 그러니까 쓰실 때는 낮에 쓰시고 밤에는 끄고. 밤 끄고 어두운 데서는 컴컴한 데 쓰실 때는 노출을 조정해 주시라. 그리고 ISO를 좀 수치를 700, 300, 400 이상 좀 높여주시면 굉장히 환해집니다. 깔끔하게 쓰시면. 단 ISO를 높이면 높일수록 해상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좀 조정하시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